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대수학 첫 번째로 대수방정식의 기초 연산과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브라라고 하는 이제 대수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넓이를 길이 L과 폭 B로 P의 곱으로 정의를 하거나 혹은 어떤 토탈 저항을 각각의 저항 1, 저항 2, 저항 3을 더한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들을 우리가 이제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대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수를 대신하는 이제 문자나 뭐 기호를 우리가 이제 알지브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즉 이제 L과 B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A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R1의 값, R2의 값, R3의 값에 따라서 토탈 저항의 값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의 값이 우리가 100도 C라고 하면, 이제 100도 C를 이제 C에 대입을 하면 결국 화씨 온도 F는 이제 120이 아니고 이제 212도 F로 값이 정해지고, 만일에 뭐 C의 값이 뭐 10도 C 혹은 0도 C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결국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수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초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대수 A를 이제 4번 더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4 곱하기 A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5B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한 것의 의미는 5 곱하기 B, 즉 이제 B를 5번 더한 것과 이제 같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문자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종류가 같은 문자끼리 이제 연산을 하면 되고, 즉 이제 A와 B는 서로 연산이 안 되고, 이제 A는 A끼리, B는 B끼리 연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복잡하게 보였던 대수 방정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3A 플러스 B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앞에 붙은 이제 대수가 아닌 이제 상수는 그냥 우리가 실수의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다른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곱셈 기호로 쪼개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각각의 문자는 이제 대수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자에 어떠한 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대수에 이제 가로를 한 것도 결국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를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곱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가로를 하는 것은 이제 가로 속에 이제 뭐 a 플러스 1이라든지 뭐 a 플러스 2와 같이 어떤 이제 상수가 더하거나 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가로를 사용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교환 법칙만 설명이 되었지만, 이제 실제로
대수 방정식은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제곱은 이제 b 곱하기 b로 정의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대수도 우리가 어떤 실수 연산과 동일하게 연산법칙이 기본 연산법칙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배법칙과 그리고 결합법칙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기초 그 연산에 대한 것에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문자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5x-3x를 계산을 하고 3y-4y를 계산하고, 그리고 z 플러스 6z를 각각의 문자별로 이제 계산을 하면 2x-y 플러스 7z가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고, 곱셈도 뭐 각각의 이제 문자별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곱셈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현재 A는 하나고 이제 B는 두 개이기 때문에 제곱, C도 두 개였기 때문에 제곱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된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B 곱하기 B가 아니고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에 있어서도 이제 곱셈에 있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p 곱하기 마이너스 3p는 플러스 6p 제곱이 되게 되고, 만일에 이제 이 문자가 다른 문자가 와도 결국 부호는 이제 또 따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p 곱하기 마이너스 3q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부호는 부호끼리 곱셈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6pq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플러스 2p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p면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6p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자 뒤에 어떤 상수가 더해지거나 빼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각각의 문자끼리 이제 약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각각을 이제 전개로 했지만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약분을 진행하면 이제 a 제곱이면 이제 a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이제 a가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c도 이제 소거를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3도 당연히 이제 3과 이제 9가 이제 약분이 되어서 이제 3ab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대수 뒤에 이제 상수가 이제 더하거나 이제 빼진 경우에 우리가 나눗셈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x제곱 플러스 x-3을 이제 x-1로 나누라고 하면, 일단 가장 이제 그 차수가 높은 항에
항을 우리가 이제 소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EX 제곱을 일단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제 EX를 X-1에 곱하면 일단 EX 제곱이 되게 되고, 뒷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1도 EX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가 되게 되므로, 일단 최고차항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므로 이제 EX 제곱에서 빼기 이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2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3x 마이너스 3이 남게 되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최고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3을 곱하면 이제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3을 x 마이너스 1에 곱하면 3x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므로, 다시 이제 이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결국 이제 나머지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식을 x-1로 나눈 이제 몫은 2x 플러스 3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식을 이제 2a-b로 나누라라고 하면,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최고차항을 이제 우리가 소거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4a 세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식에다가 2a 제곱을 이제 곱해주면 되고, 2a 제곱을 곱해서 이제 식을 작성을 해보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이 식을 빼면 이제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플러스 5b 세제곱은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 식을 소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ab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번 이 경우는 이제 4b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낳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도 뭐 지금 우리가 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이지만 실수에 대한 것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있어서 우리가 m과 n을 지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지수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일단 이제 밑이 이제 같은 경우에만 이제 다음과 같은 연산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a는 항상 이제 0보다 큰 이제 양수 값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허수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지수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a의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을 하면 결국 a의 m 플러스 n과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을 한 것은 결국 이제 3과 4를 더해서 이제 a의 7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분자에서 분모의 지수를 이제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c의 5제곱 나누기 c의 2제곱은 결국 c의 5-2제곱과 같고, 따라서 이제 c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m 곱하기 n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d의 제곱을 다시 세제곱을 한 것은 결국 2 곱하기 3이 되게 되어서 이제 d의 6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곱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x의 3분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의 4제곱의 그 세제곱 루트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곱 루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세제곱근과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면 이제 2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루트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수 지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의 n분의 1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이제 9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0제곱은 이제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a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그냥 0제곱을 하면 이제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을 이제 간단하게 하라라는 식이 그 문제가 되겠고, 얼핏 보기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계산하기 쉬운 그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제곱근으로 된 것을 이제 모두 이제 분수 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은 가로가 된 것을 이제 또 연산을 해서 이제 x의 5제곱 빼 이제 2분의 1제곱은 이제 x의 2분의 5제곱이고, y의 세제곱의 2분의 1제곱은 이제 y의 2분의 3제곱이므로, 일단 다음과 같이 일단 그 각각의 이제 대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끔 바꾼 다음에, 일단 이제 우리가 분자에 있는 식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은 이제 뺄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x와 y를 따로따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일단 곱셈은 이제 더하기고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뺄셈으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먼저 x는 x의 제곱 곱하기 x의 2분의 1 제곱 나누기 x의 2분의 5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동일한 방법으로 y도 지수만 계산을 해보면 결국 x는 이제 지수의 값이 0이 되게 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 되게 되어서 결국 x의 0제곱은 1이므로 y만 남게 되고, y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이제 y의 3분의 1 제곱분의 1로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이제 y의 세제곱분 분의 1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즉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